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음, 파장을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어떻게 검출하느냐 이 얘기를 할 건데 재미되게 없겠죠. 이 앞쪽에 이제 빛의 속도 재는 거를 먼저 올리고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거 먼저 복습하고 한번 가볼까요? 빛의 속도 어떻게 재죠?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 무한하다. 그 얘기가 어, 엠피토클레스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또그 알렉산드리아의 유클리드라든지 프톨레마이오스 각각 제각각 유한, 무한 그때는 말뿐이야. 실험과 결합하지 않은 자연 철학. 그리고 근대에 와서 실험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제 포문을 여는 자연과학에서 물리학에서 갈릴레오가 어떻게 하죠? 조수하고 같이 6이랑 6이 산봉우리에서 봉수제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맞죠. 아이디어는 맞는데 이제 그손 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엉뚱한 숫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2호 목성의 그 위성인 2호 가지고 2호의 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식월식처럼 2호도 식이 있단 말이야. 그 식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 위치에 따라서 그 지구의 그 위치 변화에 따라서 그 시차가 22분 정도가 나요. 그걸 가지고 측정한 게 2 곱하기 10의 8승 이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현대 3의 3 곱하기 10의 8승 정도보다 좀 못 미치는 데까지 나오는 데에는 몇 가지 이제 그 중간 방법 이렇게 어 별빛을 망원경으로 기울여서 망원경 기울여서 그러니까 별빛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벽에 붙을 거 아니야 별빛이 광자가 움직이면 그 각도 그 각도를 가지고 2호보다 이제 더 넓은 범위에서 빛이 오는 속도를 각도 가지고 계산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 뒤에는 이제 또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떤 방식이라고 했었냐면 제가 그때 당시가 어젠가 찍었어요. 결국은 간섭 현상, 상쇄 현상 이걸 가지고 파장 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이제 그 정밀한 방법은. 그래서 지금 뭐 2.9 어쩌고 저쩌고 나간 다음에 곱하기 10의 8승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이크로파뿐 아니라 중력파도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중력파의 검출 방식도 결국은 상쇄, 간섭 현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판서 없이 이거 될래나 모르겠네.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아인슈타인의 중력파가 우리가 100년 이후에 발견돼서 역시 아인슈타인 참 천재구나, 똑똑하구나.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했지만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나노 단위보다도 10의 한 마이너스 10승만큼 더 내려가야 되는 단위거든. 검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력파를. 중력파라고 하는 건 그렇게 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이 있으면은 거기에 아니 정도에서 수소 이 정도의 그 정도의 미세함을 10의 마이너스 22승 20승이 마이너스로 그 정도를 검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검출할 수가 없으니까 갈릴레오의 그 아이디어는 맞지만은 미시 세계로 가고 또 굉장히 빠른 세계, 우주적인 차원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달리 꾀를 쓰는 거지. 처음에는 한 목성, 그러니까 태양계 정도로 했다. 그다음 우주적인 차원에서 빛의 속도를 이렇게 그 각도를 기울여서 망원경 각도를 기울여서 각도 가지고 계산하다가 그 다음에 나온 방식은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결국은 빛의 파장이 빛의 파장이 됐건 중력파가 됐건 파장이 상쇄하느냐 간섭하느냐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 팔을 쏘면은 팔을 분할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게 하면은 반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길이를 늘려주는 효과. 우리
어, 가속기도 그랬었죠. 가속기도 동그랗게 한 다음에 한 번, 한 번, 한 번 계속 가속시켜주면 엄청난 에너지가 붙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에너지라고 하는 건 모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에너지. 다만 아주 작은 입자에 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속기를 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의 그 아이디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핵심은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그 아이디어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중력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시공간을 울렁거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었거든요. 시공간이 연결되어 있고 에너지라고 하는 놈이 울렁거리게 하기 때문에 중성자별 같은 그런 에너지가 큰 그런 별에서는 거기에서 뭔가 그 에너지가 팍 하고 폭발을 하면은 아주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 중력파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력파를 몇 년 전에 검출을 한 거예요. 그 검출의 원리는 뭐냐?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 하면은 약간의 그 기술적인 장치를 통해서 울렁거린다는 건 뭐죠? 결국은 길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수축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시공간 어떤 물체의 길이가 수축 팽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축하는 그 율, 원래 길이분의 수축하는 율, 그 변형률을 가지고 그 파장의 세기를 검출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검출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은 우주적인 데에서 엄청나게 큰 폭발이 일어나도 지구까지 오는 데에는 아까 말했듯이 CV-20승보다 더 작은 아주 미세한 정도 그걸 어떻게 검출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삼각함수 배우고 막 사인, 코사인, 곡선 왜 배우냐면은 이런 맥동이 있잖아요. 파장이. 그죠? 이게 왔다 갔다 반사를 시키면 양쪽 팔로 분산시켜서 반사를 시켜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은 그게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올 때 만약에 길이가 중력파는 길이의 변형률을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다면은 갔다가 올 때 똑같은 길이 만나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상쇄가. 근데 만약에 길이가 중력파 때문에 살짝 변해. 그러면은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중력파를 검출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야,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100년 만에 중력파가 검출이 되네. 이제 진짜 천재는 천재구나. 블랙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중력파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진짜로 이 시공간 자체가 에너지랑 결부가 되어 있고 시공간 자체가 에너지에 의해서 막 맥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근데 그 밝히는 방법이 갈릴레오식의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로 넓은 방식으로 가다가 그 넓은 방식으로도 나노보다도 훨씬 더 작은 나노가 이제 10의 한 마이너스 10승 안팎의 그 정도라면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20승 안팎, 20승 안팎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 20승과 21승은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10의 마이너스 21승, 22승 이 정도 단위까지도 어떻게 측정을 하지? 측정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그 길을 효율적인 그 장치를 통해서 파장의 상쇄냐 간섭이냐를 파악하고 간섭이 되면은 그 그래프상으로 간섭된 만큼의 차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중력파의 세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검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 시간에 빛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빛의 속도 우리가 봉수제에서부터 태양계 수준에서 그 다음 우주 수준에서도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단위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 안 돼요. 단단위예요. 단단위. 뭔가 파장을 측정을 할 때. 그러니까 빛이건 중력파건 다 파장이잖아요. 결국은 파장으로 우리가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도 결국은 파장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때도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어, 한계가 너무 커.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효율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입자가속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한 번 통 주고 한 번 통 주고 한 번 통 주고 해서 가속을 시킨단 말이에요. 점점 가속을. 이거랑 거의 같은 원리로 이 길이에 대한 것도 파장이 왔다 갔다 하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파장의 그래프가 상쇄되는지 아니면 간섭을 하는지 그 차이를 가지고 중력파를 검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됐건 중력파가 됐건 여러 파장은 지금 현재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아주 작은 10의 마이너스 20승 이하의 단위까지도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섭이냐 상쇄냐 이걸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미가 좀 없나? 물리 컨텐츠도 이제 다시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